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한 개 갖고 돈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번 불장이 온다? 저는 CBTC가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인베이스가 뭐를 출시를 했냐면 비트코인을 랩핑시켜서 CBBTC 이 코인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한 개 예치를 했어. 그럼 이거를 갖고 뭐를 할 수 있냐면 랩핑된 비트코인을 하나로 바꿔줍니다. CBTC 한 개로 바꿔줘요. 그럼 CBTC 한 개가 비트코인 한 개랑 같은 겁니다. 이 코인을 갖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예금도 할 수 있고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파이 생태계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었죠. 비트나 이더리움 랩핑 시켜가지고 그거 담보로 대출 받고 다른 코인들 막 전환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 그 서비스를 코인베이스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CBTC. 비트코인을 어디로 보내요? 베이스 네트워크 아니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파이 주소로 보내, 비트코인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1비트코인이면은 1CBTC 자동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1CBTC를 갖고 뭐를 한다? 예금을 할 수 있겠죠. 자, 예금을 하면 뭐를 주죠?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CBTC로 바꿔놓고. 그리고 반대로 대출도 받을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이렇게 바꿔주면서 예금도 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돈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 볼게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어떻게 뭐가 좋을까? 그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을 랩핑 시켜가지고 베이스 체인에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막 거래가 활성하게 일어나. 그러면 그 거래 수수료는 코인베이스 매출로 잡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비트코인을 맡겨놨는데 이걸 CBDC로 바꿔가지고 담보를 했거나 예금을 했어.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물량이 락업이 걸릴 수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치량을 늘릴 수 있겠죠. 바이낸스에 예치할 거 코인베이스로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너무 좋죠. 매출도 올라가고 예치시킬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뭐가 좋을까? 우리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안 들어오면 뭐 글로벌 M2가 안 들어오면 코인 못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84만 3,783개입니다.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487억 달러예요. 비트코인 가격 조금 올라가면 500억 달러 그냥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비트코인 84만 개를 CBTC로 수합을 시키네. 전환을 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84만 개 CBTC가 생기겠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4만 개 CBTC를 갖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럼 이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500억 달러만큼의 레버리지를 두 배만 일으켜도 어떻게 된다? 1000억 달러가 들어오겠죠. 추가로 500억 달러가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CBTC가. 미국이 돈을 안 찍어주고요. M2가 없어서요. 유동성이 없어서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M2 코로나 때보다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 있죠. 지금 M2가 제일 지금 최고점에 있죠. 거기 플러스 CBTC 같은 이런 비트코인이나 관련된 디파이 생태계의 레버리지까지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CBTC가 만약에 이번 불장 사이클 마지막에 불장이 온다?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코인 시장만에 한 2배 가까이 유동성을 넣어줄 수 있는 물론 코인베이스에 예치된 그 금액만큼의 전 그렇게 해도 봅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받았어. 그러면 그 금액 갖고 뭐를 살까? 물론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돈으로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알트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들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얘네들 레버리지 다 깨지면서 미리 준비한 애들만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방송들이 분석할 수 있겠지. 이더리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아, 코인이슈님, 안 그래도 월드코인 생태계도 이더리움 솔라나로 옮긴다 그래요. 걱정돼요. 이더리움이 지금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죠? 현물 ETF 미국에서 승인이 됐는데 기관들이 안 사. 매력이 없어. 왜 매력이 없어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내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도 운영비나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차라리 그냥 뭐 로켓풀이나 리도 파이낸스 가가지고 따박따박 이자 4% 이상씩 받는 게 나아. 굳이 ETF 살 필요 없어. 그러면 이더리움의 이자 지급, 스테이킹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도 현물 ETF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능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도 코인 뭐 블랙록이 그렇던가 아니 미국에 있는 ETF 얘네들 커스터디 하는 게 코인베이스가 할 건데 비트코인을 랩핑 시켜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랩핑을 시켜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더리움 ETF가 갖고 있는 이런 단점들, 악재들, 이런 것들을 C 이더나 뭐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코인베이스랑 통합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스테이킹 기능에 적용이 된 이더리움 ETF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더리움 랩핑 시켜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더리움에 ETF 수요 몰려들겠죠. 그때 돼서는 또 솔라나가 이더리움한테 안 된다, ETF 승인도 안 나는데 뭐 하냐, 그런 얘기가 쑥 돌겠죠. 그래서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CBTC 출시해서 비트코인 생태계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만 유효하게 가능한 건가요? 다른 거래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 ETF 커스터디를 지금 코인베이스가 맡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자, 그럼 볼게요. 저스틴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코인베이스 CBTC 출시한 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CBTC는 중앙은행이랑 비트코인을 결합해가지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인데 무슨 중앙화된 성격으로 나와가지고 CBTC는 감사도 없고 준비금 증명도 없어.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동결시킬 수도 있어. 여기에다가 예치해놓고 이자 받으면 미국 정부가 무조건 비트코인 다 가져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지네들이 갖고 있는 뭐 HTX든 아니면 이번에 그 랩핑된 비트코인 거기 생태계에 들어갔죠. 걔네들이랑 이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라이벌이니까 지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싹 도냐면 이번에 비트코인 빠진 게 블랙록이랑 코인베이스가 합심해가지고 숏을 때렸대.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숏을 때렸대.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말이 맞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민주당 해리스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망하고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떡상이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이유를 이제 근거로 들어서 뭐 초크 포인트 뭐 3.0, 2.0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비트코인 규제를 엄청 심하게 한대. 근데 그 민주당이 비트코인 규제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하고 있을까? 저는 이미 블랙록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 지네들이 꽉 잡고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블랙록 출신 얘네들이 바이든 그 경제부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블랙록 이퀄 민주당입니다. 아젠다가 똑같아요. 블랙록이 하는 거 민주당 아젠다랑.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끝내면 블랙록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경제보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블랙록 임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리 핑크 CEO가 나중에 민주당 대표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나중에 향후 10년 뭐 20년 후에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그럴 정도로 지금 블랙록 이퀄 민주당인데 자 블랙록이 뭐를 할까? 코인베이스한테 커스터디를 맡겼다는 건 일단 코인베이스 이퀄 블랙록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SEC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허락해줬다.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도 오케이. 블랙록 입장에서 아직 코인베이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코인베이스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통해 상품화 작업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인프라도 그렇고. 근데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블랙록의 ETF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럼 블랙록은 자연스럽게 ETF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더 뱅가드 위에 굳건하게 차지를 할 거고 코인베이스 또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블랙록이 1대 주주로 갖고 있는 기업 누구예요?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죠. 전환사채 발행해서 추석 특집 때 어떤 기업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얘네 1대 주주가 블랙록이죠. 비트코인 20만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랙록 ETF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랑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갖고 있는 블랙록 개수랑 이거 다 합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랩핑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서 앞으로 수익 창출까지 할 걸로 봅니다. 빠르면 올해 4분기 실적까지 수익을 내는 건 4분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실적 발표 때 뭐 발표를 한다던가 늦어도 내년에는 얘기를 할 걸로 봐요. 100만 개 가까이 되죠. 100만 개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뭐를 할 거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랩핑 시켜서 뭐 예금해서 이자를 받거나 이거는 진짜 단순한 거고 이거를 활용해서 금융기관들한테 빌려줘서 뭐 이자를 받던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 상품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크포인트 2.0 이게 그것만 있을까? 해리스가 비트코인 민주당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가져가는 거?
난 아니라고 봅니다. 블랙록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이면에서 뒤집어지게 코인베이스를 활용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만 가져가면은 알트코인들은 다 따라서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는 승인이 되겠지만 뭐 솔라나든 뭐든 자질구레하게 막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ETF 승인되는 거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왜? 어차피 그것들 다 없어질 거거든. 비트코인만 지고 있으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요것도 새친코 강의에서 나왔던 겁니다. 새친코 들으셨던 분들 한번 그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그것만 딱 잡으면 미국 정부는 어떻다? 나머지 알트코인들까지 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알트코인들 같이 오르죠.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려면 뭐만 가져가면 된다? 미국은 비트만. 거기다 플러스 이더리움까지만. 비트만 가져가면 알트코인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져가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 사기업,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관여하는 게 그림이 더 이쁘겠죠. 그리고 그 블랙록 뒤에 누가 있다? 민주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뭐 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비트코인 패권을 쥐고 있어야 앞으로 RWA, 암호화폐 시장, 뭐 알트코인 시장, NFT 시장 모든 암호화폐 이런 산업 섹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담을 때 비싸더라도 비트코인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포트폴리오를 담으면 100%다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줄 몰라서 그래. 기관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100%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자산 30%, 보수적인 자산 30%, 그리고 내 자산을 해치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자산 뭐 20%, 그리고 뭐 롱뷰에 베팅을 했으면 숏뷰에 가능한 상승할 수 있는 자산 뭐 30%,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격적이고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의 100%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비트코인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비트코인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BTC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